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정상 체온입니다. 정상 체온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정상 체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 뒤에 보이는, 저 보이는 이곳이 이 탑라인의 지금 작업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님이 이 작업을 하는 공간인데, 현장감도 살리고 할 겸 해서, 제가, 이 작업실에서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메인 게스트죠. 탑라인 박민도 대표님 모시고, 우리 라이더들에게 이게 안전장비의 특장점 뭐 이런 거, 그리고 에피소드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탑라인 수성공 박민도입니다. 수성공. 반갑습니다.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뭐라고 그러더라? 이게 왕의 옷을 만드는 사람을, 맞다. 상의원. 그 굉장히 높은 직책이었답니다, 그게. 근데 이미 많은 분들이 탑라인에 대해서 좀 아시나 봐요. 워낙에 이제 업력이 있으셔서. 우리 라이더들이 항상 이제 라이딩 할 때 입는 옷, 그 옷을 이제 직접 이제 제작도 하시고 수선도 하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요령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브랜드들의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런 쪽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다른 일은 안 해봤어요. 군대 제대하자마자 이게 시작을 해갖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시작한 게 슈트, 일본에 수출하는 슈트 제작을 이제 그때는 한국에서 제작했었거든요, 처음에. 일본 슈트를. 일본 뭐 쿠스타니니 뭐 그게 처음에는 한국 제작을 했어요. 그때는 중국은 개방되기 전이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슈트를 접했고, 그때는 지금하고 완전 다른 슈트였죠. 지금 많이 좋아졌고요. 그때 이제 슈트를 접해보다가. 옛날에 그 쿠스타니 슈트 막, 그렇죠. 진짜 촌스러워, 그거. 그거 기억나요. 한 20년 전에. 20년도 더 됐죠. 제가 처음 접한 거는. 그래서 그거 하다가 이제 가죽옷을 이제 여지껏 해왔죠. 가죽옷만 했어요. 가죽옷만 하다가 이제 수선을 시작한, 이제 저도 오토바이를 타니까 이제 수선을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선 시작한 지 한 15년 됐어요. 그러면 원래 이제 바이크를 좋아하셨어요? 원래 탔죠. 뭐 선수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가죽 수선을 하실 때부터? 그 전부터 이제 그 전부터 좋아해서요. 내가 바이크를 좋아하니까 이쪽 일을 하는 게 재미있구나라고 해서 그렇게 되신 건가 보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바이크는 원래 좋아했고요. 일을 하다 보니까 슈트를 만지다 보니, 그때는 슈트란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슈트가 그렇게 흔하지도 않았고요. 처음 접했을 때. 그렇죠. 그리고 그 처음 배울 때는 일본 사람이 와서 직접 지도해주고 가르쳐주고 했어요. 처음에는. 지금 뭐 완전 다른 옷이 됐죠. 안전성도 좋아졌고. 우리 선배님 처음에 그 슈트를 하실 때는 사실 국내에서 로드레이스라든가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때는 다 오프로드 아니었습니까? 오프로드도 그렇고 오토바이도 자체도 국내는 좋은 게 없었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경기를 그때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이제 가져가서 이제 자기네들 경기할 때 입는 거, 아니면 일반인들도 입었는지 모르겠지, 그런 슈트를 처음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제 제작하는데 저도 이제 직공으로 있었죠, 뭐. 기술을 배우면서. 그러면 그때는 국내에서 레플리카를 타는 사람도 많이 없었을 것이고. 거의 없었죠. 그리고 이제 슈트를, 그러면 국내 라이더들의 이 소비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한국 공장에서, 제가 다니던 공장에서 일본 사람이 의뢰를 하는 슈트를 제작을 해서 일본으로 수출했던 거죠. OEM으로. OEM이 아니고 일본 브랜드죠. 아예 그냥 뭐 제작만 한국에서 한 거고. 그러니까 현지 생산 공장. 인가공 생산 공장. 그랬구나.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 인건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일본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슈트를 만들면 이제 가져가서 이제 일본에서 비싸게 팔고 예, 그랬죠. 그러면은 오랜 시간 동안 하셨잖아요.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로드레이스도 뭐 그렇게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좀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레플리카를 타는 분들도 슈트도 많이 입으시고 요즘에는 좀 어때요? 그 라이더들이 좀 뭐 소비 패턴이라든가 소비 패턴을 뭐 제가 다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저는 이제 요즘에는 제작보다는 수선을 많이 해요. 거의 수선을 하고 있죠. 제작할 시간이 없고 저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수선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보면 주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슈트, 이제 원피스 슈트, 선수들 입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옷들 뭐. 근데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이걸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안전에 대해서 너무 좀 소홀하게 하시는 분들이 다치는 것도 많이 봤고, 뭐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게 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BMW에서 판매하는 뭐 어드방 풀셋 뭐 이래가지고 그게 뭐 위아래로 뭐 150만 원, 막 200만 원 비싼 건 뭐 더 가는 것도 있죠. 바이네즈, 알파인 뭐 이렇게 상당히 비싼 옷들이 많잖아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게 그 정도 값어치가 되나요? 제가 이제 제작하는 입장에서 보면 거품이 많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너무 많아요. 이제 뭐 제가 직접 제작을 안 해봤지만은 이제 제작하는 원가를 계산해보면 뭐 거품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국내 판매가 이제 양이 적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거는 이제 저는 유통하는 사람이 아니고 판매는 아니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가격은 좀 비싼 것 같아요. 국내 판매되는 게. 그래서 뭐 이게 그쪽 그 원단들이 또 고급입니까? 그게? 고급 제품도 있고 뭐 그 이제 모델마다 이제 차이가 다 있죠. 근데 가격 비싼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선배님이 보시기에 요거는 합리적이다. 요거는 합리적인 가격대에 품질도 어느 정도 가성비가 나온다. 뭐 요런 건 뭐가 있을까요? 전에는 이제 국내 브랜드가 좀 있었어요. 그 지금은 뭐 거의 다 없어졌고 국내 생산하는 게 국내 브랜드 자체가 이제 뭐 인기를 못 끌다 보니까 뭐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 이제 자기는 다 없어졌고 맥슬러라고 그 국내에서 생산하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데 가성비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브랜드 가치가 없어서 그런지 별로 인기가 없더라고요. 거기서 근데 옛날에는 슈트도 생산하고 다 했던 걸로 아는데 요새는 그런 건 안 나오고 뭐 청바지 정도, 뭐 재킷 정도, 뭐 이렇게 텍스타일 정도 생산하는 것 같아요. 옛날같이 그렇게 수선이 많이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요새는 별로 그렇게 판매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맥슬로 저도 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한국 브랜드인지 몰랐어요. 저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제가 확실하게 선포를 해드리는 건데 저도 맥슬로 입어봤거든요. 네. 그 좋아요. 좋아요. 가격도 싸고 저렴하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약간 가격이 싸면 뭐 품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줄 알고 그러시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뭐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제가 본 상태로는 품질은 꽤 괜찮은 정도인 것 같아요. 가성비 좋고요. 맥슬로 대표님 연락 주세요. 예, 제가 한번 취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요즘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레이스를 하거나 시승을 할 때 아모어 슈트를 제가 이제 협찬을 받아서 물론 이제 아모어에서는 이제 홍보를 해주세요 뭐 그러고 이제 협찬을 해서 이제 입어봤지만 아모어도 꽤 잘 만들었었던 것 같은데. 아주 잘 만들었었죠. 아모어 슈트가. 그리고 그때는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아모어 슈트 국내 생산 아모어밖에 없었어요. 없었을 거예요 아마. NTB가 있었고 근데 이제 주로 아모어가 많았고 제품도 좋았죠. 근데 솔직히 NTB는 제가 NTB도 입어보고 아모어도 입어봤거든요. 근데 아모어가 좀 낫더라고요. 아모어 제품 좋았어요. 근데 저도 입어보고서 왜냐면 저도 뭐 쿠시타니, 알파인스타 뭐 이런 거 다 입어봤거든요. 다이네즈 다 입어봤거든요. 근데 뭔 차이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모어가 한참 제품도 좋았고 수출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 거의 맞춤도 안 하고 제작도 안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아모어를
요새는 뭐 거의 이제 옛날에 나온 거, 그 이제 오래된 거 뭐 수선 정도가 들어오는 것 같고, 요새 국내에서 슈트 제작하는 거는 그라비치라고 대전에 있는 업체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NTV도 없고 맥스로도 없고 다 없어졌어요. 그라비치. 네, 그라비치라고. 그라비추요? 예. 연락 주세요. 예. 연락 주세요. 왜냐면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열정을 가지고 국내에서 제작하시는 분들이 팔로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못 사요. 왜냐면 굉장히 이제 이제 깨어있는 라이더 분들도 우리나라 사장님들이 만든 그 제품을 입고 싶어 하고 하는데 문제는 몰라요. 입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잘 만들거든요 우리나라. 잘 만들죠. 체계라고 할 수 있죠. 네, 우리나라 진짜 잘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라이더들만 무시해요. 그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없어졌지. 네. 암호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진짜 좋았어요. 네. 암호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저 지금도 있거든요. 네, 지금 그 슈트 아직도 있어요. 그게 10년이 넘은 슈트인데 아직도 멀쩡합니다. 그 알파인이나 뭐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서양 다이내지나 알파인이나 이런 것들은 좀 서양 애들한테 좀 이게 좀 핏이 맞는데 요즘에 슈트들이나 뭐 일반 텍스타일 옷도 그렇고 브랜드 자체가 유럽 브랜드고 뭐 서양 브랜드고 뭐 다 이렇다 보니까 한국 사람 체형에 맞는 옷이 거의 없어요. 한국 사람은 하체가 짧고 상체가 이제 유럽 사람에 비해 길잖아요, 좀. 이 슈트가 제일 문제가 보면은 가랑이가 많이 껴요. 상체가 길다 보니까. 유럽 사람은 상체가 짧잖아요. 다 하체가 길고. 가랑이가 많이 끼면서 보호대 하체는 이제 바지는 기른 거죠. 그러니까 원피스는 긴데 하체가 무릎보다 무릎 아래로 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보호력도 떨어지고 슬라롬 할 때 리스라도 그렇죠. 제대로 활용을 못해요. 붕 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수리하는 게 무릎 위에서 길이를 줄이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거죠. 맞아요. 제일 많아요. 근데 그게 요즘에 국내 판매되는 브랜드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키가 180 아니면 175 이상은 돼야 어느 정도 맞는데 그것도 사실은 다 맞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서킷을 달려보시면 많은 분들이 바이크를 타고 코너를 돌고 바이크는 엔진이 달려있으니까 스로틀을 감고 이러면은 안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외줄 타기처럼 한쪽에 체중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바깥쪽에 그 라이더의 체중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리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힘든데 거기에서 슈트가 불편하잖아요. 그럼 다리에 쥐가 나요. 작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한쪽의 근육에 그 부담이 가기 시작하잖아요. 슈트가 이제 뭐 안 맞아가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경기 자체를 잘 못 뛰어요. 그래서 자기 몸에 딱 맞는 슈트는 정말 그 경기력 향상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슈트도 이제 좀 적응되고 가죽이 막 그래야 자기가 그 편해야 좀 근데 편한데도 이제 이 보호 성능이 좀 좋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요새 뭐 봉제 업계가 다 이제 뭐 오토바이 용품 뭐 슈트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생산은 없어요. 전부 이제 중국 생산하다가 중국도 이제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심지어 뭐 다네제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뭐 이런 그런 완전 그 인건비가 싼 나라로 뭐 아프리카 쪽으로도 생산을 하고 뭐 이런 상태예요. 중국도. 그러다 보니까 다이내즈 정품도 예, 정품도 중국 생산도 거의 없어요. 전에는 중국 생산도 하다가 중국도 인건비가 비싸지다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미테이션을 뭐 만드는 데가 그렇게 그 브랜드의 이미테이션이 지금 많이 그 있진 않은데 특히 이제 요새 문제되는 게 파키스탄에 들어오는 슈트가 이제 저한테 수선 의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품이 이제 이미테이션이라도 뭐 가죽 재질이 좀 떨어지고 뭐 봉제 상태가 조금 덜하더라도 몸에는 맞아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 쥐가 나고 어떤 사람은 멍 들어오기도 해요. 옷이 안 맞아요. 쓸리고. 네, 쓸리고. 네. 그렇더라도 위치는 맞아야 되는데 뭐 보호대 위치조차도 모르는 상태로 옷이 만들어져 갖고 들어오는데 이 가성비도 그건 가성비가 문제가 아니고 완전 오토바이를 타는 걸 방해할 정도로 옷이 너무 이건 옷이라고 볼 수가 없는 옷이에요.
예. 싸니까 그렇게 뭐. 그건 싸니까라는 표현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아, 싸도 그렇지 그래요? 옷은 보호대라든가 이건 좀 보호용이 좀 뭐 디자인보다는 보호를 해야 되는 옷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호력이 오히려 방해를 주고 있단 말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옷이 많이 아, 들어요. 그 정도예요? 예, 뭐 좀 심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바지를 내 기장에 맞추고 싶어. 그러면 그 선배님한테 의뢰를 하면은 대략 수선비가 얼마나 됩니까? 옷에 따라 틀리고 모델에 따라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 가죽옷은 가죽옷이 아니라 오토바이 옷은 제작된 걸 보면 일반 옷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라인도 다르고 또 특히 중요한 게 보호되고. 예, 그래서 뭐 일률적으로 얼마 이건 뭐 길이를 줄인데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제 기본적으로 슈트 이제 유럽 브랜드 옷들 뭐 유명한 다이내즈나 알파인이나 베릭이나 뭐 이런 거 모든 그 브랜드가 이제 다리가 길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이제 예. 무릎 위에 무릎에 보면 샤링이 있어요. 이렇게 주름 같은 거. 예예예. 그걸 없애버리면 안 돼요. 그건 무릎 할 때 구부릴 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예. 그 위에서 이제 줄이게 되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뭐 한 8만 원? 그 정도 예상이 돼요. 그 정도 나와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군요. 예, 예, 거기에서부터. 이제 디자인이나 이제 모델에 따라서 약간 차이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줄이지? 예, 저도 이제 가죽 자켓을 만드니까 이 가죽을 수선을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이게. 그러면은 만약에 싸다고 해서 가죽 슈트를 샀는데 보호대가 안 맞고 막 이래서 그래서 수선을 하면 진짜 많이 들겠네요, 그러면? 그냥 뭐 그렇게까지 많이 들게 수선하는 건 사실 하면 안 돼요. 수선이 수선이지 아무리 수선을 해봐야 처음 나왔던 옷같이 되기는 좀 어렵거든요.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원래 모양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뭐 수선비를 아무리 옷이 안 맞다 수선비를 막 몇십만 원 들여서 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몸에 맞는 거를 그 팔 수도 있고 요새 뭐 중고거래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수선비가 뭐 너무 옷이 맞지 않다 그런 거는 이런 건 좀 팔든지 아니면 친구들한테 주고 새로 구입을 하는 거 권해요. 실제로 수선비는 아무리 비싸야 25만 원을 넘지 않아요. 그 이상 넘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슬립한 거 염색도 하고 이제 다른 게 들어가죠. 또 본인이 이 옷은 꼭 하고 싶다 할 때. 근데 사이즈를 다 줄이는 게 25만 원이 넘는다는 건 그건 권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25만 원을 더 주고 예. 몸에 맞는 걸. 예. 그래야지 막 여기저기 다 수리해버리면 수선해버리면 몸에도 아무리 잘 맞춰도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왜 슬립을 하면 이렇게 에나멜 가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쓸리잖아요. 예. 그런 거 염색도 가능한 건가 예, 보죠? 쓰는 것도 염색도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게 완벽하게 가죽은 표면이 벗겨지면 처음 같은 상태로 그 원상 복귀는 사실 하긴 어려워요. 색깔 정도 바꾸는 정도, 뭐 그 정도는 염색은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좀처럼 슈트를 입을 일이 없어가지고 저도 이게 레플리카 촬영을 할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국내 브랜드가 있어야 이게 또 많은 라이더들 좀 저렴하게 품질이 좋은 걸 살 텐데 앞으로 이렇게 좀 그런 국내 브랜드를 한번 만드셔 볼 생각은 없어요? 만들 생각은 많이 해봤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는 상황이 국내에서 생산하기는 어려운 상태예요. 그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미 굳어져 있고 또 그 생산 기반이 다 없었어요. 이제 공장 자체가. 그래요? 그렇죠. 국내에서 생산을 하려면 기술자들도 있고 그랬는데 인건비도 비싸지만 기술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국내 생산은 어려워요. 그럼 그 기술자들은 다 어디 갔나요? 다 이제 나이 먹고 뭐 이제 그렇게 됐죠. 젊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랬어. 젊은 사람 안 한 지 오래됐잖아요. 한국에 봉제업계. 이게 좀 안타까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창조적으로 무언가를 생산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는 여태까지 이렇게 그렇게 막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서. 그렇죠. 사실은 뭐 이태리나 유럽 쪽에서는 뭐 장인으로 막 대우를 해주고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게 좀 없었던 것들이
예, 좀 안타깝기는 해요. 왜 이태리 장인만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냐고. 우리는 안 하냐고. 우리나라 장인도 반 땀 한 땀 다 한다고. 근데 왜 우리 장인들은 인정을 안 해주고 왜 이태리 장인만 인정을 해주냐고.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장인들이 우리나라의 봉제 기술이 전 세계 탑이거든요.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아요, 우리나라 바느질이. 예. 근데 참 희한하게도 우리나라에서 뭐 만드는 사람 별로 이렇게 대우를 안 해주는 이 문화가 진짜 좀 이상한데, 만약에 자기가 가죽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가죽 제품을 갖고 있고, 뭐, 아메리칸 라이더들도 그렇고, 가죽 제품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라이더들이 이 가죽 제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오랜 동안 이제 좀 관리하고 하셨으니까, 이런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일반 라이더들이 좀, 예, 가죽 제품을 좀 그 관리하는 요령, 뭐, 요런 걸 좀 알려주세요. 가죽 자체가 이런 일반 섬유하고 달리 그 자연, 그러니까 동물에서 얻는 그 동물의 피부잖아요. 이거를 때가 타거나 아니면 냄새가 나거나 해서 물 세탁을 그냥 세탁기 돌리시는 분도 있고, 또 비 맞았은 거, 비에 이제 뭐 바이크 타다가 보면 비를 맞는다거나 눈을 맞았을 때 그냥 햇빛에 말리거나 그런 분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세탁하면 안 돼요, 가죽은. 집에서는 세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죽 장갑도 물 세탁해서 보내시는 분이 있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물 세탁을 하면. 그리고 이제 땀이 많이 나시는 분은 장갑도 바닥에 다 이제 많이 삭제. 보통 뭐 빠르신 분도 한 6개월도 안 가서 바닥에 삭아서 보내시는 분도 있어요, 수리를. 근데 제가 땀이 많이 나요. 땀 많이 나시는 네. 분들 6개월도 못 써요. 계속 많이 타시는 분들. 사가요, 땀 때문에, 염분 때문에. 그리고 냄새가, 이거 분해를 해보면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글러브 같은 경우는 이너 장갑을 끼시는 걸 제가 권하고, 근데 이너 장갑을 끼면 이제 그립감이 좀 안 좋긴 그렇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안 끼시는데, 근데 장갑 하나에 뭐 비싼 건 3, 40만 원씩 하잖아요. 그래서 가죽 옷을 보관하는 방법은, 슈트를 예를 들어 보면, 슈트를 이제 시즌에 입는다든가 아니면 뭐, 보관할 때, 안 탈 때 보관할 때는 옷걸이에 걸어서 그 옷장에 세워두는 거는 별로 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가죽은 무게가 있어서 아래로 쳐져요. 그리고 가죽은 자연피기 때문에 늘어나요. 이 텐션이 좀 생겨요. 예, 특히 물 묻은 거를 그냥 걸어놓으면 이 무게 때문에도 변형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눌리지 않는 상자에 넣어서 그늘에서 보관하는 게 제일 좋고, 거기다 무슨 물 습기 제거하는 거. 예. 그거를 같이 넣으셔갖고 이제 습기가 있는 거를, 그게 이제 안에 쏟아지면 가죽이 경화가 와서 가죽이 딱딱해져요. 그게 이제 그거를 흡수하면. 그러니까 그 습기 제거하는 거. 물 먹는 하마를 넣으면 안 된다. 그거 넣으면 안 돼요. 야, 이런 게 팁인 거죠. 그게 이게. 물 먹는 하마에 있는 물이 이제 너무 흡수만 해서 넘친다든가 아니면 흘린다든가 하면 그게 가죽에 흡수가 되면 경화가 돼서 딱딱해서 못 쓰게 되고. 부러지는구나. 왜? 그거는 다시 원상복구하기가 어려워요. 방법은 있긴 있는데 슈팅경을 할 수가 없어요. 물에 삶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약품을 넣어서. 근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눌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 바닥에, 그러니까 위에 무거운 걸 다른 옷을 놓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보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정리를 하자면. 네, 그렇고요. 그 안에다가 그리고 신문지라든가 한쪽에 그런 거 습기 다 빨아들이잖아요. 신문지를 이렇게 안에 집어넣어서. 네, 그런 변형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렇게 물에 세탁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 했다든가, 아니면 비 오는 날 입었다든가, 이제 슈트 말고 가죽 옷은 다 마찬가지예요. 수축이 와요, 나중에 보면. 네, 옷이 변형이 오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마르기 전에 작업 당겨서 원형을 조금씩 보존시켜주고, 네, 그렇게 하셔야 원래 사이즈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기가 가죽 제품을, 특히나 가죽 자켓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워낙에 고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뭐 가죽에 콜드 크림을 발라라. 그러면 오래 간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막 그 가죽 표면에 콜드 크림 뭐 이런 거 바르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뭐 슈트 같은 경우에도 도움은 되죠. 이제 그 가죽도 어차피 동물의 피부니까 콜드 크림이 도움은 되는데, 그거는 도움이 된다는 거는 이제 뭐 가죽이 부드러워지기도 하지만, 부드러워지는 건 사실 별 효과는 없습니다. 부드러워지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입고
라이딩을 했을 때 먼지가 붙을 거 아니에요. 폴리클리너 발라놓으면 닦기가 쉽죠. 네, 그리고 먼지도 덜 달라붙고, 그리고 이제 비가 오잖아요. 이제 아니면 뭐 눈이 온다든가. 그러면 물리 폴리클리너 발라주시면 유분이 있으니까 덜 흡수가 되겠죠. 가죽에. 그 정도 효과라가. 약간의 방수 코팅. 그렇죠. 그 정도. 너무 많이 발라놓은 것도 안 좋아요. 덕지덕지. 끈적끈적. 나중에 보면 끈적끈적해져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세탁하기 좀 힘들잖아요. 세탁은. 그러면은 세탁소에 이제 가죽 세탁을 뭐 드라이 클리닝 같은 걸 맡기잖아요. 그러면 세탁소에서는 어떻게 세탁을 하는 거예요? 가죽 세탁 전문을 하는 데는 이제 물 세탁을 합니다. 물 세탁을 하는데 그 물에 타는 약품이 있어요. 네, 전문점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요즘에는 가죽 세탁용 세제도 나와요. 물에 섞어서 쓰는 세제가 있어요. 나와요. 그래요? 네, 찾아보시면 있어요. 근데 그거 해봐야 돼. 그게 요령이 있어야지 그냥 하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죽 옷을 물 세탁하는 건 권하진 않아요. 물 세탁하면 딱딱해지고 변형 오고, 건조를 잘못하면 완전 변형이 오거든요. 특히 무슨 뭐 열풍기라든가 이런 절대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큰일 나죠. 드라이 클리닝. 가죽 옷은 이제 좀 어차피 고가니까 좀 조심히 입으시기도 하지만, 그리고 집에서 보관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옷걸이에 걸어놓아서 여름을 보내지 마세요. 걸어놓으면 일반 슈트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일반 가죽 옷 양피옷도 마찬가지고, 걸어놓고 1년 지나면 어깨가 쭉 쳐서 어깨가 툭 튀어나오게 늘어나기 때문에, 무게 때문에. 그래서 눌리지 않는 상자에 넣어서 안에다 신문지 넣어서 보관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뭐 냄새 제거제 있잖아요. 예. 요새 뭐 그런 거 안감에다 뿌려 넣어서 이렇게 보관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페버리지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너무 많이 뿌리지 마시고. 간단하게 뿌려서. 가죽 세탁도 저희한테 이제 문의도 많이, 의뢰도 많이 들어오는데, 세탁은 우리나라에서 그 세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요? 네. 세탁을 해야, 이제 세탁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옷을 세탁을 하면 옷이 깨끗해지잖아요. 예. 슈트가 깨끗해질 수 없어요. 가죽이 겉에 뭐 오물이 묻은 거 정도는 지워지겠지만, 냄새 정도 제거되겠지만, 일반 옷 세탁하고는 전혀 개념이 달라요. 이제 뭐 전문점에 의뢰를 맡긴다, 세탁을. 그러면 얼마나 들어요? 전문점에서는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전문점에서 하면 세탁도 잘 하겠죠. 근데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요? 저는 별로 권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여기 저희들이 그 서킷에서 타면 땀을 엄청나게 흘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너 슈트를 입고, 안 입고 슈트를 만약에 입잖아요. 못 벗어요. 그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리는데, 그래서 이너 슈트를 꼭 입고 하는데, 그러면 또 가죽이 무거워질 정도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는데, 그때는 막 이제 너무 찝찝하니까 막 땀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햇빛에 말리거든요. 그럼 그게 아주 쥐약이었네요, 그게. 수면도 줄고 모양도 변형이 오죠. 이렇게 햇빛에 말리면.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선수들끼리 이제 그 연습하고서 땀 흘리고 뭐 이러면 그 햇빛 있는 데가 주르륵 말려놨거든요. 주르륵. 그래서 그렇게 경화가 됐구나. 빳빳해지고. 혹시 뭐 홈페이지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 카페로 운영하고 있죠. 네, 카페. 다음 카페요? 네이버요. 네이버 카페. 네. 예, 여러분 네이버 카페랍니다. 네이버 카페. 그래서 혹시라도 그 슈트 뭐 아니면 가죽 자켓이라든가 가죽 제품이 궁금한 게 있으면 카페에 올려주시면, 그리고 뭐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수선을 하고 싶은데 뭐 얼마 정도 비용이 발생할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카페에 들어가셔서 그 문의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가방 같은 것도 우리나라 되게 잘 만들지 않아요? 잘 만들죠. 가방도 그렇고, 봉제가 원래 지금 중국에서 그 인가공 생산을 처음 시작한 게 한국이잖아요. 한국에서 다 중국에서 기술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의뢰를 한번 드려서 이 선배님한테 의뢰를 한번 드려서 진짜 멋진 자켓을 하나 한번 만들어서 라이더 분들한테
이게 진정한 메이드 인 코리아다. 막 요런 걸 한번 요런 걸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준이 아빠님이 종아씨 만든 자켓도 평가 받아봤으면 하네요. 봤어요? 아, 보셨어요? 전문을 봤죠. 보셨구나. 저 걸려있는 거요? 네.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떠십니까? 아주 잘 만들었다고 그때 내가 말씀드렸는데. 제가요? 디자인도 뭐 괜찮고. 제가 재봉질을 한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디자인도 괜찮았어요. 물론 이제 제가 앞에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건 당연하겠지만, 제가 만들었지만 뭐 그렇게 좀 이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일단 원단이 그렇게 나쁜 원단은 아니라서, 저도 모터사이클 스토리라는 브랜드로 자체 브랜드로 이제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탑라인 좀 기억해 주십시오. 아마 대한민국에서 레이싱 슈트, 그리고 가죽 제품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리페어하는 곳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있기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동네에 보면은 세탁소도 아니고 옷수선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되게 많잖아요. 한 번은 제 자켓을 팔아야 되는데 너무 팔이 길다, 팔을 좀 수선을 해서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10군데를 돌아다니는데 10군데 다 빠꾸 말았어요. 못해요, 우리. 그런 미신이 없어요. 그런 실이 없어요. 그래갖고 한 10군데를 돌아다녔다가요, 결국에는 간신히 인천에서 한 군데 찾아가지고, 그때도 이제 남자 재봉사분이 보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왜냐면 이게 옷이 그래도 좀 고가고, 그러니까 좀 일단 혹시라도 잘못되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새 옷이니까 그게 좀 겁이 나셨었나봐요. 근데 이제 간신히 그분한테 해갖고 수선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 가죽 재봉사나 가죽 수선, 가죽 리페어가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는 특히나 슈트는 탑라인이 거의 유일하지 않아요? 뭐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제가 오래 해서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업계에서는 이쪽에서는,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슈트나 이런 라이딩을 직접 라이딩하지 않는 라이더가 아니면 이거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죽을 아무리 잘 다루시더라도 이 라이딩을 알아야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선배님이 또 라이더시고 라이딩도 지금도 하시고 하니까 그게 더 잘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끝으로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홍보라든가 탑라인을 사랑해 주세요, 라든가 이런 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이들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은 수선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수선이 또 중요한 게, 국내에서 다 팔리는 브랜드가 다 유럽 브랜드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안 맞아요. 안 맞는 걸 억지로 맞춰서 입는 상황이 돼요. 근데 이제 국내에 뭐 제대로 맞는 브랜드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오토바이 저도 타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토바이 튜닝 할 때 돈을 많이 쓰시는데 안전장구에는 소홀히 하시는 분이 꽤 계시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초보자분들. 요새는 에어백도 나오고, 에어백 아시죠? 에어백. 그거 입고 다니시는 분 많아요. 그리고 안전장구 굉장히 좋아했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럼요. 그래서 잠깐 어디를 가시더라도 꼭 착용을 하시고 안전하게 라이딩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또 일반 옷하고 틀리게 오토바이 옷은 안전 보호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요소에. 근데 그게 이제 제 위치에 있지 않다 보면 오히려 불편한 옷이 돼버리죠. 그럴 때 많이 이용해 주세요. 여기 선배님 같은 분들이 만약에 이제 없으면 이제 어디다가 맡겨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좀 아프고, 왜냐면 이제 선배님이 또 다른 이 정도의 스킬을 갖고 있는 후배를 또 양성을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장인이거든요. 우리 라이더들한테는 문화재인 거죠, 이게 인간 문화재인 거죠. 그래서 좀 우리 라이더들을 조금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조금 더 안전하게 라이딩을 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인간 문화재 같은 분이니까, 여러분도 꼭 좀 기억해 주셨다가 연락
하시고 뭐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예 해서 상담 받아보시고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귀한 시간 예 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또 혹시 제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예, 연락 한번 드려서 예, 귀찮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봉투 널로 와. 봉투야.